미국판 반도체 굴기, 한국 반도체 끝났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중국발 반도체 굴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판 반도체 굴기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엄청난 위기라는 뜻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한국 반도체 끝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 과감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도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무슨 반도체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시점에 단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우뚝 올라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과 일본은 대만과 일본대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중국은 저가 반도체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고요. 미국은요, 자국 기업 밀어주기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굴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강한 저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저는 아우른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최악으로 치닫거든요. 삼성전자까지도 못 믿는다면 제가 어디에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를 믿는다는 전제.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 명심하고 시장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뭔지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 이러면 양대 산맥이죠.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시스템 반도체. 쉽게 말하면 D램은 찍어내는 거고요. 파운드리는 맞춤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양대 산맥의 반도체에 미국 기업이 하나씩 있습니다. D램에는 마이크론이 있고요. 파운드리에는 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에게는요, 엔비디아가 HBM 고대역 반도체죠. HBM3E를 납품한다.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마이크론이 HBM3E를 지금 개발을 완성을 했다 그러는 거고 양산 체제에 완전히 돌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말입니다. 아직 양산 체제에 돌입 못했거든요. SK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양산 체제를 돌입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 파운드리는 인텔이 18나노 칩을 개발하고 나니까 MS가 5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썼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굴기라는 뜻이에요. 그들 기업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자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 이런 뜻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시작이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끝났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자, 당장 한번 보세요. D램에서는요.
마이크론이 만년삼입니다. 예, D램 분야에서 19.1% 2023년 4분기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5.7%고요. SK하이닉스가 31.7%예요. 예, 이런 어떤 거대한 두 개 성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여기에 전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이든 자국 기업의 수주 물량을 앞으로 수주를 받아서 당연히 말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19.9%가 아니라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이게 마이크론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자국 기업에 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타도 K칩스라고 나옵니다. 타도 K칩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꼴찌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제 식구 챙기기라고 해야 되나 자국 기업 밀어주기로 성장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마이크론이 19.1%니까 자국 기업의 물량을 계속 받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엄청나게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말입니다. 정치 노릇만 하고 있느라고 산업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5년의 악몽, 5년의 암흑기가 시장 전체에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충돌 때 이미 반도체 전쟁은 예고가 됐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으니 진짜 두렵죠. 특히 말입니다. 요즘 뜨는 게 HBM입니다. 고대역 메모리 말입니다.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론은 3%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55%고요. 삼성전자가 42%예요. 마이크론 3%. 3% 가지고 뭘 우리가 걱정하느냐. 난공불락의 어떤 거대한 성 두 개가 있는데 마이크론 3%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저수지 뚝이 말입니다. 작은 쥐구멍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폭탄으로 폭발을 시키려고 해도 참 잘 안 무너지는 게 저수지 댐인데 이건 말입니다. 이거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작은 구멍 하나가. 그만큼 작은 구멍 하나는요.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영향이 결국은 최악의 어떤 상황을 몰고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HBM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집니다. HBM이라는 게 고대역 반도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반도체를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쌓는 거예요. 쌓는데 얇게 쌓아서 더 저장을 많이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얇게 쌓아서 더 저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전력, 전기도 덜 사용하고요. 공간도 덜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단까지 쌓는 거, 8단을 눌려서 쌓는 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1등이었습니다. 삼성이 2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말입니다. 마이크론이 8단 중에서도 더 얇게 쌓은 반도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12단을 쌓겠다고 이미 12단 쌓은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12단. 8단인데 12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진보가 돼 있죠. 그런 상태가 나가고 있지만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는 이게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대역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 2023년 55억 달러가 앞으로 2025년에 199억 달러까지 2년간 적어도 261.8% 144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이 시장 마이크론에 내줬다가는요. D램 반도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뚝이 쥐구멍에 의해서 터지는 것부터 먼저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저수지 뚝의 구멍은 점점 커지는 거고요. 구멍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더 크게 올 수 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 대응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뜻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B메모리 반도체에서는요. 인텔의 약진이 돋보이잖아요. 지금 기술 개발이 벌써 말입니다. 2024년이에요. 2024년 올해입니다. 하반기에는 1.8 나노를 양산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TSMC 대만이나 2나노를 2025년 내년에 개발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기술 개발을 앞당겨서 자국 기업의 수주 물량을 땡기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전에서는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TSMC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TSMC가 시장 점유율을 2024년에는 62%까지 점유하고 있거든요. 62%까지. 여기에 어디를 보더라도 인텔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인텔이란 단어는. 이제 인텔이 성장해서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삼성전자도 위험하긴 위험해요. 2023년에 11%가 2024년에 지금 10%로 조금 쪼그라들었으니까 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인텔의 약진 결국 말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인텔이 앞으로 더 크게 밀고 나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이어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가 뭐 D램이나 파운드리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D램이나 파운드리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타격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기술 개발, 초격차 기술을 누가 더 단단히 갖고 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반도체가 역습을 했을 때도 우리는 파운더리나 D램을 막아냈던 것은 기술 경쟁력에서 앞섰거든요. 저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하고도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중요한 요소를 자리를 잡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특히 말입니다. 저는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40%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40%까지.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 특혜라느니 재벌 특혜라느니 이상한 논리 갖다 붙이지 말고요. 세계 시장은 지금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정부와 기업이 한몸 한뜻이 돼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저는 시장을 살릴 수 있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최악이 온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응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강조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초격차 기술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요, 초격차 기술,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엄청난 지원,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다 떨쳐버리고 기업과 한몸이 되어서요.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